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 이 부분이 국내 정치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함으로 해서 지금 그 시장 흐름을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시장 흐름을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저는 보통 해외 정시를 참고해 가지고 지난밤에 미 정시와 유럽 정시를 기초로 해서 장중에 해외 선물 지수하고 일본 정시, 중국 정시 이걸 참고해서 국내 정시의 방향성을 잡아서 매매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대응을 합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 사망 부분에 대한 이 뉴스로 해서 시장이 갑자기 확 흐트러져 버리는 현상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방향을 잡아 가다가 김정은 사망설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루머가 나오면 방위산업, 방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지수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니까 해외 정시를 참고해서 국내 정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변수로 해서 이게 흐름을 확 깨버리니까 대응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아침부터 어제 넘어왔던 종목들이 대체로 수익이 발생될 때 이익 실현을 하면서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20만원까지 맞췄는데 갑자기 또 주르륵 흘러내리는 현상이 나옴으로써 이제 손절해버리고 다시 지수 인버스 종목 하락 쪽에 배팅했다가 그걸 다시 또 정리하고 상승 쪽으로 배팅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흐름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각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는 그 움직임으로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돈은 이미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게 되면 코로나에 대한 악재로 빠졌던 부분이 반등할 어떤 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뭐 완전히 이렇게 해소돼서 그런 건 아니고 위험을 감수하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에 걸리면 젊은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면역이 되기 때문에 좀 감기처럼 이렇게 앓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물론 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경제 활동을 너무 오랫동안 못하면 굶어 죽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는 강도들이 이제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총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길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를 열어갖고 털거나 이런 식으로 강도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통제를 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안 하고 격리가 돼 있는 상태가 되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으니까 나는 나가서 일하다가 죽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진정되는 흐름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움직임을 전 세계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하고 나서 그 이유로 해서 추가로 확진자가 확 늘어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미 걸릴 사람들은 대부분 걸렸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이는 느낌으로 되면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확산되는 증가 속도가 줄어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10,000명 나왔는데 내일 9,900명 나오면 10,000명이나 9,900명이나 엄청난 확진자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어제 10,000명이었는데 오늘 9,900명이면 확산세가 100명 줄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그동안 너무 많이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에 조금만 꺾여도 확산세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호재로 받아서 밀어 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활동을 재개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확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의학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명 정도로 통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번 싹 지나가고 나서 통제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확산세가 거의 잡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유럽이나 미국 쪽은 혹은 남미 이런 쪽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확진자가 되고 그다음 치료를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사망자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재개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해외증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 말이 좀 길어지고 횡설수설하면 방향 감각을 잃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정시가 다우지수가 지금 들어 올렸는데요. 이게 딱 그 위치가 상봉 맞고 떨어지기 딱 좋은 위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앞쪽에 있는 이 고점을 뚫고 위로 탁 치고 올라가면 한 2500대선까지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방향이 이제 꺾여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 맞고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 상봉으로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지수 보면 거래소 지수는 약간 더 올렸네요. 코스닥 지수 아까 봤을 때 코스닥 지수도 그 국내 증시가 그 해외 증시보다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흐름이 오늘 거의 안 밀리고 지금 지탱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상황에서 아래로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당히 좀 애매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만큼 그 아리송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일단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 흐름이 해외 증시를 그 볼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일단 5분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그 코스닥 지수가 확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다시 들어올렸는데 계속 오늘 그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그 약보합권에서 거의 마감을 했습니다. 이쪽도 한번 볼까요? 또 오늘 전쟁 관련주 스페코 한번 보겠습니다. 10시 5분쯤이죠. 10시에서 10시 5분쯤. 자, 10시 요 부분이죠. 이게 지금 가장 그 국내 증시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침에 갭으로 떠가지고 잘 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잘 가고 있다가 주르르 흘러내려 버립니다. 이때 어떤 증상이냐면 전쟁 관련주, 방산 관련주들이 쫙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뉴스를 못 봤지만 김정은 위원장 사망과 관련되는 어떤 이슈가 떴을 것 같아요. 이때 뉴스가 나왔을 겁니다. 그 이슈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방산 관련주들이 쫙 밀어올리고 코스닥 지수가 쫙 흘러내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꼬여버리는 거죠. 이게 몇 번 당하는데 또 똑같이 당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정상을 당했는데요. 이 흘러내리는 정상은 지금 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가고 있다가 주르륵 흘러내리버리는, 하염없이 그냥 쫙 흘러내리버리죠.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지금 그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마땅히 대응 방법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가장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 정리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정시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이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나온 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됐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아예 말을 안 하든가 아니면 말을 했으면 끝까지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걸 나는 알고 있는데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우리 가족들, 집사람하고 애들 둘한테 물어봤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살았냐 죽었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4명이서 의논을 해봤는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살아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망했으면 사망했다고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 건데, 그 트럼프가 그걸 알고 있다면 말이죠. 근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은 B-52 폭격기가 한반도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정찰기가 하염없이 지금 오늘도 왔다 갔다 했다는데요. 우리나라 정찰기까지 같이 떠가지고 북한을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 조짐이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일어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한 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저희 집에
그 중론입니다. 하도 그 루머들이 찌라시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찌라시를 믿는 것보단 차라리 우리 가족을 믿자 이렇게 해서 저희 가족 중론은 김정은 위원장은 살아있는 것으로 그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대신에 걸어서 이렇게 움직이기 힘든 상황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딘가 좀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또 고민거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뭐 간단하게 수술 받고 나서 쉬고 있는 것 같으면 완치가 돼서 회복되면은 다시 그 권력을 잡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심각해가지고 일어서기도 힘들 정도로 뭐 식물인간 이런 쪽으로 혹은 뭐 누워서 못 움직이는 이런 정도가 돼버린다면 통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권력 이양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력이 이양되는 이 순간이 상당히 이제 불안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태영호 그 영사 있죠. 북한에서 귀순하신 이번 국회의원 되신 분. 그분의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원산에 그 김정은 위원장 열차가 있다는 것은 일종의 트릭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경호원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 있다면 거기에 열차가 안 보이도록 감추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인공위성에서 뻔히 보고 있는 줄 아는데 그걸 노출시켰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원산에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서 쉬고 있다 이런 것들을 흘리기 위해서 열차를 보이게 해놨다. 그래서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김여정 씨가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이제 수평적 그 권력 이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북한에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죠.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으로 해서 세습이 되어 왔는데 여기서 김정은하고 그 김여정 씨는 이 형제 자매죠. 그래서 이게 수평으로 권력 이동이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김평일이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이 부분도 또 실세인 것 같아요. 나름 그 백두혈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권력 이양과 관련된 어떤 혼란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그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정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됐을 경우에 전쟁 관련주들이 또 오르게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해외 증시 상황을 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향 잡기가 더 힘들어져 가지고 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했던 매매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장에는 잘했습니다. 10시까지는 잘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인버스를 매수한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잘했는데 인버스를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지수가 반등하는 걸 보고 여기서 반등할 때 이때 그 링네트하고 가비아 잡았는데 이게 그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해서 손절을 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승부를 걸어보자 해서 이 한일단조 전쟁 관련주를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잡아가지고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해가지고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를 시켰습니다. 오늘 거의 한 30만원대까지 손실이 났었는데 그걸 마지막에 다시 들어 올려가지고 손실을 축소시키고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뭐 매매했는 게 이 부분은 지수가 무너질 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제가 했던 동작입니다. 링네트는 아침에 바로 이익 실현부터 하고 들어갔어요. 6,290원. 이거 제일 꼭대기에서 잡았네요. 팔았네요. 일단 여기서 일부 팔았습니다. 팔고 6,050원 왔을 때 다시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이익 실현해 가지고 인버스 매수할 때까지 이까지가 보유 종목을 전부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쭉 무너지고 있어서 또 무슨 그 김정은 위원장 친병에 문제가 생겼나 싶어서 잽싸게 다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이때 수익이 플러스 한 2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링네트하고 뭐 이런 것들 수익을 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 잡았다가 인버스 조금 먹고 그냥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링넷하고 가비아를 반등할 줄 알고 다시 잡았는데 이 부분이 손실이 컸습니다. 그래서 손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한일 단조를 한일 단조를 그 전에도 잡았었네요. 한일 단조를 1765원에 1765원이니까 요 정도에서 잡아가지고 그 다음 한일 단조를 1850원 55원에서 요쯤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올라갈 때 몰빵으로 했기 때문에 수익으로 해서 오늘 그 손실 부분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것 같고요. 보유 종목 전부 다를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고가 포지션 없이 845만원입니다. 제가 그 전업하면서 가장 그 옛날하고 달라진 점은 안전한 매매에 가장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그 아직까지 그 적응이 덜 됐기 때문에 제가 전업 투자를 하면서 5일차가 아니고 7일차겠네요. 전업 투자하면서 투자 원칙을 정한 게 손실 보지 않는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잘 모르겠으면 정리를 다 해버리는 쪽으로, 그래서 보유 종목을 싹 지우고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가 잡았던 종목들이 어제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오늘 지수가 흔들리면서 앞으로를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100% 이게 프로죠. 이렇게 해서 제가 매매했던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오늘 장중에 조금 특이했던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봤는데요. 홍정욱 관련주라고 해서 어제 KNM부터 해서 다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입니다. 고려산업, 한국프렌지 이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디지털 조선은 상한가는 아니었고 거의 한 20%대 정도까지. 이게 이제 홍정욱 관련주라고 하면서 급등했는데요. 이 이유는 김종인 씨가 그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제 섭외를 영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투표하는 날이었는데요. 영입 찬반 투표.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젊은 사람들 30대인가 40대 젊은 사람들 쪽이 이제 주축이 돼야 된다. 왜냐면 황교안 대표가 이제 빠져버렸기 때문에 대선 주자가 없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홍준표 씨도 함을 가버렸고 그래서 홍준표 씨는 이제 김종인 씨한테 막 비난을 막 쏟아내고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젊은 사람을 등장시키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가장 유망한 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했을 때 홍정욱 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 있는가 봅니다. 전 누군지 잘 몰라요 이 사람. 그래서 일단 그걸로 해서 홍정욱 관련주로 해서 상한가를 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링네트가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그 상한가 들어간 이유가 홍정욱 관련주로 연결이 되면서 시간의 상한가가 들어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네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6,290원에 팔아버린 이유도 이게 원격 지원 관련한 뉴스였다면 제가 좀 길게 볼 건데 이 홍정욱 관련주 이 부분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일단 팔아버리고 다시 잡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작용했는데 왜 오늘 전부 다 밀려버렸냐면 김종인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투표를 했는데 그게 투표가 무효가 되어버렸답니다. 인원수를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게 무효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영입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생겼어. 불확실성으로 해서 밀려버렸습니다. 그 다음 동일 고모벨트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있는데요. 김세연 의원인가 하여튼 그분 관련주입니다. 이건 왜 그래 됐냐면 부산에 저희 부산에 오구돈 시장이 성추문 관련해서 사퇴해 버렸죠. 그래서 이제 부산 시장이 공석이 됐기 때문에 다음 부산 시장 후보가 누가 있느냐 했을 때 김세연 씨인가 이름 성함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세연 씨가 그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부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그분 관련주로 이제 급등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부산 시장이 뭐 급등하냐 이렇게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부산시장으로 등극해서 시장이 된다면 다음 차기 대선 후보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보통 보면 서울시장이 대선 후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듯이 그런 연유로 해서 연급 올라갔다가 오늘 또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 관련주들 빅텍이 역시나 오늘은 대장격으로 밀어 올렸고 오늘 휴니드하고 한일 단조 이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스페코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상승 피로감으로 해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종가 그 잔량 한번 보겠습니다. 휴니드는 매도량이 많고 한일단조 매수 잔량이 조금 많죠. 스페코 매수 잔량이 많고 퍼스텍 매수 잔량이 많고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뭐 사망 혹은 식물인간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여기서 또 점으로 날아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해서 강하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그 남북 경협주들 반대 개념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문제가 생긴다면 남북 대화를 비롯한 많은 것들 했던 것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뭐 김평일 씨 이런 사람 그 강경파가 특세 부렸을 경우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두 파트가 있고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 가비아라는 종목 오늘 제가 그 잘못 들어갔다가 손실을 좀 봐버렸는데요. 이 종목이 그 빅데이터 관련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밀어버린다는 이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들어갔던 부분이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실수였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그 링네트는 아침에 이익 실현 잘하고 그 다음 내려왔을 때 잡았는데 더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손실이 좀 발생해서 오늘 그 손실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홍정욱 관련 테마로 가다가 김정인 위원장의 어떤 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격 의료 관련한 종목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비트컴퓨터가 대장인데요. 단일가 매매인데도 불구하고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고요. 이게 묶여서 지금 유비케어하고 인성정보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인성정보를 좋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돼서 일단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괜찮게 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보안 관련주들 좀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시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그 여행 관련주 중에 오늘 그 참 좋은 여행이 강하게 끌어올리는 한 15%대까지 쫙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장 흐름이 밀리니까 결국은 같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움직일 때 세중이라는 종목이 같이 따라서 조금 움직였는데 결국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끌어올리던 세력이 잠시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파트 이건 토마호크님이 이제 그 추천 주신 건 아니고 저한테 의견 물어보신 종목인데요. 세중하고 참 좋은 여행하고 파라다이스 이 종목은 신종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는 국면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난밤에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한 8%대 상승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가 MS 오토텍하고 센트럴 모텍하고 모트렉스인데 그래서 MS 오토텍을 한번 노려볼까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안 좋아지니까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걸 포기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강한 종목들 제가 그냥 등록해봤는데 LB세미콘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게 아주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조금 뜻밖입니다. 이거는 장 끝나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종목들 그 대체로 봤는데요. 솔직히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보통 보면 어떤 테마 형성을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특별한 테마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롯데지주 이게 좀 강하게 올라갔네요. 이 롯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롯데지주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이 올려주신 종목들이고 제가 매수 관점으로 괜찮다고 보는 종목들인데요. 여기서도 뭐 특별하게 치고 올라간 종목들은 잘 없지 않느냐. 그 기산텔레콤 이 종목도 개인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어서 조금 노리고 있는데요. 통신 관련주입니다. 대충 특별하게 없었고 지금 쭉 이렇게 장 끝날 때쯤 돼서 한번 넘겨봤는데 특별하게 강하다고 느끼는 이낙연 총리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네요. 오늘 서원부터 해서 국영GNM 이낙연 총리 관련주들이 대선 테마가 조금 움직인 것 같고요.
그리고는 특별하게 움직인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시장 흐름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일단은 모두 정리하고 현금 100%입니다. 일단 내일 시장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중에 받는 뉴스인데 국정원에서 국회 그 대정부 질문할 때 국정원이었지 싶습니다. 거기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이런 중요한 시국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움직임 동선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문책성으로 질문을 탁 던지죠.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딱 공격하듯이 딱 하면 이제 그쪽에서 그 답변이 뭐라고 나오냐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근데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근데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알고 있다. 근데 말할 수 없다. 이 왜 말할 수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평범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흐름 파악이 되기 전에는 섣불리 몰빵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타로 그냥 짧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 관련주 같은 거 갖다 놓고 흐름 봐서 그냥 100만원, 200만원 정도만 가지고 배팅 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롯데주도 떴네요. 왜 상한가 가는가 봤더니만은 여기도 경영권 분쟁이네요. 롯데그룹이 그 원래부터 형제 간에 그 경영권 분쟁이 있었죠. 근데 회장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신동주 회장하고 그 형이 이름이 누구죠? 여튼 신동빈 회장하고 그 신동주 회장하고 이 두 형제가 신동주 회장이 형인데 동생이 지금 그 회장직을 맡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예전에 막 다투다가 신동빈 회장이 그 승리해 갖고 진정됐는데 다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것 같다 해서 상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혼란한 장세에 경영권 분쟁 같은 이런 뉴스는 아주 괜찮은 뉴스죠. 그래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고요. 거듭 오늘 그 카페에 가입하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카페에서 좋은 걸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벌써 매매일지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마이너스지만 올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충분한 휴식 취하시고요.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